17년 전 가족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시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현관 앞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 갈라진 입술, 비에 젖은 머리카락. 형수 은정은 현관문을 열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분노마저 얼려버린 것입니다. 남편 재미는 아내 뒤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수는 방문 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의 입이 열렸습니다. 형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은정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시어머니 옥순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쓴 한약 냄새가 좁은 아파트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17년 전, 시동생 재하가 가족의 전 재산 5억을 들고 사라진 뒤, 이 집은 단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은정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은정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시동생 재하였습니다. 형수님. 재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하의 빈손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그 손에는 가족의 인감도장과 통장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재하가 고개를 숙이며 현관을 넘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찻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4개였습니다. 네 번째 찻잔은 재하의 것이었습니다. 17년 전 시어머니가 직접 깨뜨렸습니다. 마루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 파편 하나를 은정은 아직도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재하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요? 은정이 부엌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당신이 가져간 돈 갚느라 아직도 야근이에요. 17년째. 재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옥순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올해 68, 17년 전에는 건강했던 여인이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재하를 본 순간 옥순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재하가 손을 뻗었습니다. 옥순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너 누구니? 옥순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재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돌아가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뜨거운 차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찻잔을 재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하의 손이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정은 그 떨림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은정에게서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모두 앗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하는 찻잔 속 차가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17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본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제삿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은정은 국자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순이 장롱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던 나무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 3개, 인감도장 2개, 토지 권리증서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재하가 옥순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재하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여권도 없었습니다. 베갯잎 밑에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단 6글자. 5억의 무게를 6글자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재민이 방에 들어왔을 때 쪽지를 읽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석고보드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흘렀지만 재민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새끼가 진짜.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동안 형이 영정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동생은 안방에서 서류를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정은 옥순의 등을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등뼈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뼈만 남은 등이었습니다. 옥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롱 위에 놓인 찻잔 4개 중 하나를 집어 마루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재하의 찻잔이었습니다. 백자 파편이 은정의 발등까지 튀었습니다.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은 하나다. 은정은 그 파편 중 가장 큰 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억의 빚이 가족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이미 재하가 처분한 뒤였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덜 익은 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 감을 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정의 17년은 빚의 연대기였습니다. 본가를 팔아 2억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3억은 이자가 붙어 4억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식당에서 아침, 저녁 2타임을 뛰었습니다. 설거지물에 손이 갈라졌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또 접시를 닦았습니다. 겨울에는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주방장이 은정의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갑이라도 끼지.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갑 끼면 접시가 미끄러워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주방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옥수는 재하가 떠난 지 3년 만에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쌓였습니다. 은정은 옥순을 업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옥순은 은정의 등 위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정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수빈이가 태어난 것은 재하가 사라지고 2년 뒤였습니다. 은정은 출산 당일에도 식당에서 일하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수빈이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재민이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빈아. 아빠가 형편이 이래서. 은정은 남편의 등을 잡았습니다. 그 등도 시어머니처럼 뼈가 만져졌습니다. 매달 빚을 갚으면서 남은 돈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명절에는 찻잔 3개만 탁자에 올렸습니다. 4번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번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깨무는 것. 은정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서랍 속 찻잔 파편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닿을 때마다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되찾겠다는 결심. 재하에게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17년에게서.
재하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17년의 이야기를. 사업을 했어요. 형수님. 돈을 불려서 갚으려고. 재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파트너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전부 날렸어요. 은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재하를 바라봤습니다. 재하의 눈은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시선은 재하의 눈이 아니라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하의 손톱은 깨끗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의 손치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옥순이 안방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었습니다. 17년을 미워해도 핏줄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옥수는 며느리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17년간 가족을 지탱한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옥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요? 간이 나빠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형수님, 저 갈 데가 없어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42이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 입가에 내려앉은 그늘. 25에 시집와서 28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재하의 눈물이. 재하의 사연이. 재하의 빈손이. 은정은 세면대 위선반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재하가 사라진 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식당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씩 빼서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드디어 재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은정은 봉투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옥순이 재하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하도 울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 퇴근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낯선 운동화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이 남편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하가 왔어요.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새끼가 감히. 은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것 좀 보세요. 은정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흥신소 보고서였습니다. 재하의 3년간의 행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카지노였습니다. 5억 중 3억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나머지 2억으로 필리핀의 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업 실패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은정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리핀 콘도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재하 명의. 시가 약 8천만 원. 빈손이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더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재민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17년 전 석고보드를 내리친 그 벽이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 재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은정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재하가 가져간 인감도장으로 아버지 명의의 임야까지 처분했어요. 그건 재하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6천만 원어치 땅이 더 있었어요.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산소 뒤에 있던 그 땅.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하는 아버지 장례도 끝나기 전에 그 땅을 팔았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회의를 할 거예요. 재하 앞에서 이걸 다 펼칠 거예요. 어머니도 함께. 재민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전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탁자 위에 찻잔 4개를 올렸습니다. 4번째 잔은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값싼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재하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옥순이 그 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민이 출근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재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겠습니다. 은정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재하의 눈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은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하 씨. 중국에서 무역업을 했다고 했죠? 은정이 서류 첫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흥신소 보고서예요. 재하 씨가 3년간 머문 곳은 중국이 아니라 마카오 카지노였어요. 재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옥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재하가 손을 저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오해예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잠깐이 3년이에요. 은정이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리핀 콘도 등기부등본. 빈손이라고 했죠? 이건 재하 씨 명의의 필리핀 부동산이에요. 옥순의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재하야. 재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3번째 서류. 인감증명서 사용 내역. 아버지 명의의 임야 6천만 원어치를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처분했어요. 아버지 산소 뒤에 있던 그 땅이에요. 옥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묘 뒤에 있던 그 땅을 내가 팔았단 말이니? 재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어쩔 수 없었다. 재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관 앞에서 울면서 절하던 내가. 그 시간에 서류를 훔치고 있었잖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하의 해외 결혼 증명서였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옥순이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2발로 재하 앞에 섰습니다. 재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옥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재하의 뺨을 때렸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 관 앞에서 절하면서 뒤에서는 도장을 훔쳤구나.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팔아 도박을 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17년 만에 돈이 떨어지니까 돌아온 거지? 재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간 수술비가. 옥순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17년간 이 가족을 지탱한 며느리를. 은정아. 옥순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은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옥순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이 집의 가장은 너다. 은정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17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은정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서랍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17년 전 옥순이 깨뜨린 찻잔의 파편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파편을 재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재하가 파편을 바라봤습니다. 백자 조각. 파란 꽃무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찻잔이에요. 어머니가 17년 전에 깨뜨린.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횡령. 사문서 위조. 부동산 처분까지 전부. 흥신소 보고서와 증거는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재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은정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7년 만에 이 집에 들어온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17년의 무게를 지나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하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탁자 위에 플라스틱 컵을 치웠습니다. 다시 찻잔은 3개가 되었습니다. 옥순이 은정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차 한잔 하자. 은정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거울이 있는 현관벽에 아침 해가 비쳤습니다. 거울 속에 은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랍 속 찻잔 파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17년간 품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찻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은정은 3개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천천히. 한 잔씩.